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하고 25점이 총 배점이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이제 총 3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3문제 이제 같이 한번 XX를 통해서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패키지 주문 현황이라는 이 폼이 있대요. 이 폼을 다음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서 완성하시오. 각 3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일단 우리가 패키지 주문 현황이라는 이 폼 좀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자고요. 지금 폼은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폼을 가지고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라. 그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디자인 보기 들어갈게요. 자, 우리 디자인 보기요. 자,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주문 현황이라는 이 커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눈금자와 눈금자가 만나는 이곳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해주면 되겠죠. 자,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속성 시트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고요. 그때 이제 선택 유형은 폼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레코드 원본을 이제 선택할 거니까 우리가 데이터는 이 탭으로 이동해주면 되겠죠.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레코드 원본을 우리가 이제 주문 현황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목록 요거 이제 열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주문 현황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선택해주면 끝이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났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폼 머리글에 그랬어요. 폼 머리글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폼 머리글에 그림과 같이 이제 레이블을 생성을 하래요. 지금처럼 레이블을 생성한 다음에 폼의 제목을 입력해라. 그리고 그때 이름은 LAB 제목으로 그렇게 하고 글꼴은 이제 궁서체의 크기는 24포인트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렇게 설정해서 지금처럼 요 위치에 이렇게 이제 제목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레이블을 생성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요 세 번째 요 레이블을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제목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일단은 글씨부터 입력해야 되겠죠. 여기다 이제 패키지 한 칸 띄고 주문 한 칸 띄고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요 제목 레이블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요. 그때 이제 속성 시트창에 우리 기타라는 탭이요. 기타라는 탭에 가게 되면 맨 위에 이제 이름 바꿀 수 있게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 레이블 15라고 적혀있는 거 요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LAB 제목이라고 직접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글꼴은 궁서다. 크기는 24포인트다. 요거 이제 우리가 설정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서식이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찾아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서로 하라 그랬으니까 글꼴의 모양을 우리가 궁서라는 거 이제 찍어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쭉쭉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궁서라는 거 여기 있으니까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크기는 24포인트로 해라 그랬으니까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제목이 이제 잘리면 안 되니까 요거 이제 조금 더 크게 해서 요렇게 이제 크기 조정 조금만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다 풀었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이요. 3번에 보게 되면 본문에 컨트롤들이 있대요.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 컨트롤들이 쭉쭉 있는데 얘네들을 위쪽을 기준으로 모두 같은 위치에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가로 간격도 같도록 그렇게 이제 정렬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 다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선택할 때 우리가 눈금자 이 부분에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 선상에 있던 모든 컨트롤이 싹 다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맞춤에 가서 위쪽에 맞춰주세요 라고 해서 위쪽으로 우리가 눌러주면 됩니다. 누르게 되면 이제 위쪽으로 전부 다 이제 맞춰졌죠. 그 상태에서 이제 가로 간격도 우리가 이제 같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할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정렬이라는 이 탭에 가게 되면 우리의 크기 및 공간이라고 있고요. 이 크기 및 공간에서 우리의 가로 간격 같음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본문에 들어있는 컨트롤들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게 되면 txt 판매처 주소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판매처 주소라고 제목이 그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이제 언바운드된 요 컨트롤이요. 이 컨트롤 찍어보니까 txt 판매처 주소가 맞죠? 여기에는 주소라는 그 필드를 바운드 시켜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는 요 탭으로 이동해 주면 되죠. 데이터는 탭에 가서 컨트롤 원본을 우리가 이제 주소로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럼 요 앞에 거 요거 눌러서 이제 목록 열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주소라는 것만 선택만 해주면 끝이죠. 그럼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이요.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이제 본문에 탭 순서요. 탭 순서는 화면의 이제 왼쪽부터 차례대로 이동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탭 순서에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탭 순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우리 이 문제에서 화면의 왼쪽부터 차례대로 이동되게 하라 그랬어요.
화면 제일 왼쪽에 보면 주문 코드가 있죠. 그러면 주문 코드를 맨 위에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아이콘 클릭해서 요거 선택하고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맨 위로 올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있는 게 우리 판매일이요. 판매일이라는 것도 요거 선택해주고 두 번째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패키지명, 패키지명이라는 것도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 세 번째 위치에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소요. 주소가 우리 txt 판매처 주소죠. 요것도 이제 선택해주고 그 위로 올려주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판매량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본문에 들어있는 왼쪽부터 차례대로 이동이 되도록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탭 순서를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탭 순서 다 지정했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끝이요. 그래서 이제 폼 실행 좀 시키자고요. 자, 폼 실행시킬 때 우리 양식 디자인 들어가주면 되죠. 들어가서 이제 폼 실행이요. 폼 실행시켰더니 지금 주문 코드 맨 앞에서 이제 커서가 들어가 있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탭 버튼 누르게 되면 판매일로 이동이 될 거고요. 탭 누르면 이제 패키지명, 또 탭 누르면 주소로 갔고요. 또 탭 누르면 이제 판매량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탭 순서 이제 맞춰줬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 다 풀었으면 요것도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닫기 눌렀더니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눌러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패키지 상품 주문 내역이라는 폼이 있대요. 이 폼에다가 주문 내역이라는 이 폼을 다음 지상에 따라서 하이폼으로 추가하시오. 5점짜리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패키지 상품 주문 내역이라는 이 폼부터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패키지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있고 그 아래쪽에 폼이 하나 더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주문 내역 폼을 하이폼으로 추가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화면 크기 조정 좀 하고 그리고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문제 풀 거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이 본문 영역에다가 우리가 이제 하이폼으로 추가시킬 이 주문 내역 폼을 우리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하이폼을 집어넣을 때 우리 양식 디자인에 들어가서 컨트롤에서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마우스를 보게 되면 마우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폼이 들어갈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면 지금처럼 하이폼 마우스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이 하이폼을 주문 내역이라는 이 폼을 이제 하이폼을 만들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폼을 이용하겠다라고 해서 기존 폼 사용이라는 거 요거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주문 내역이라는 폼이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게 되면 기본 폼과 하이폼으로 연결하는 그 필드를 직접 지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이제 우리 문제 첫 번째 지상 보게 되면 기본 폼과 하이폼을 패키지명이라는 이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연결시켜라. 그렇게 나왔죠. 여기 보면 첫 번째 게 패키지명을 사용해서 패키지 상품의 각 레코드에 대한 주문 내역을 표시합니다.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우리 하이폼이나 하이 보고서에 이름을 입력해라. 그렇게 뜹니다. 그때 이제 하이폼의 이름은 뭘로 해라? 주문 내역으로 설정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문 내역 써져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마침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두 번째 이제 지상까지 끝났고요. 세 번째 지상 보니까 하이폼을 추가하게 되면 표시되는 그 레이블은 삭제하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이폼을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줬는데 그때 이제 왼쪽 위에 보게 되면 주문 내역하고 이렇게 이제 레이블이 자동으로 붙어요. 그럼 요 레이블 삭제하라 그랬으니까 요 레이블 선택해주고 우리가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하이폼의 테두리를 그림자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요 하이폼이라는 걸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속성 시트에 보게 되면 선택 유형이 하이폼, 하이보고서로 이렇게 돼 있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형식이라는 요 탭에 이동하게 되면 우리 이곳에 특수 효과도 있고요. 특수 효과가 지금 기본으로 돼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림자로 이렇게 변경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2번 문제 다 풀었어요. 그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자도 들어가고 하이폼도 추가가 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럼 이 폼은 닫아버리자고요. X 버튼 눌러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패키지 주문 현황이라는 이 폼이 있대요. 패키지 우리 주문 현황이라는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 보면 패키지 주문 현황이라는 폼이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자, 이 폼에 폼 머리글 영역에 그랬어요.
폼 머리끝 영역이다. 그러면 이 윗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곳에 이제 닫기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닫기라는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단추를 이제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그림 같은 이제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래요. 메시지 상자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띄우래요. 띄우고 나서 패키지 주문 현황이라는 이 폼을 닫는 그 폼 종료라는 매크로를 생성해서 지정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시지 상자가 이렇게 떴을 때 이 메시지 상자에서 확인 버튼을 이제 클릭했을 때 변경된 그런 내용이 있을 때 그 변경된 내용을 저장하고 바로 폼을 종료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매크로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만들기에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제 매크로 만들 거니까 매크로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닫기라는 그 단추를 클릭했을 때 메시지 상자를 먼저 띄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메시지 박스 띄워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메시지 박스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메시지 입력해라 그렇게 뜹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열려진 폼을 저장한 후 종료합니다. 점 하고 점까지 이렇게 찍혀 있어요. 요거 그대로 우리가 메시지에다가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열려진 폼을 저장한 후 종료합니다 라고 이렇게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점까지 똑같이 찍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빨간색 X자 요 기호가 표시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종류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종류라는 거 선택해주고 여기 보게 되면 위험도 있고 경고, 물음표다, 경고, 느낌표다, 정보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요 기호가 지금 우리 위험 기호요. 그래서 위험이라는 거 요거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목 표시를 뭘 나타낼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이것에 보면 폼 종료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목 표시를 표시할 폼 종료라는 거 요것만 이제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메시지 상자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변경된 내용을 저장하고 그리고 바로 폼을 종료시켜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눌렀을 때 바로 저장하고 종료가 되게끔 우리가 창 닫는 것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클로즈 윈도우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그래서 클로즈 윈도우 선택해주고요. 그때 뭘 닫을 거냐, 어떤 창을 닫을 거냐, 개체 유형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이제 폼을 닫을 거니까 폼 선택해주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폼을 닫을 거다? 우리가 패키지 주문 현황이라는 그 폼을 닫을 거죠. 해서 패키지 주문 현황이라는 이 폼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저장이요. 저장해 보니까 이제 확인이라고 돼 있죠. 요거를 이제 저장할 때 이제 저장을 확인할래 말래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장은 무조건 해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저장을 예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매크로 다 작성했으니까 X 버튼 눌러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폼 종료라는 이 매크로를 생성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크로 이름에다가 우리가 폼 종료하고 이렇게 써주고 확인 버튼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매크로 폼 종료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매크로 다 만들었으니까 이 매크로를 이 단추랑 서로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북에 먼저 들어가고요. 우리는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그렇게 할 거니까 이 단추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이벤트로 찾아간 다음에 온 클릭 여기서 우리가 목록을 열어서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우리가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닫기요. CMD 종료라는 이 단추가 있다.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온 클릭을 했을 때 뭘 해라? 폼 종료라는 이 매크로를 실행해 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을 다 시켰으면 이 속성 시장은 그냥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폼 실행이요. 실행시키고 우리가 닫기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폼 종료하고 열려진 폼을 저장한 후 종료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떴고 그림도 이제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문제 그림이랑 똑같이 나는지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저장하고 그냥 닫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요. 원래는 우리가 닫기를 하게 되면 저장할래 말래 그거 물어보죠. 근데 안 물어보잖아요. 왜? 변경된 내용을 저장을 하고 바로 폼을 종료해라 그랬기 때문에 저장할래 말래 그거를 안 물어보고 바로 저장해버리고 그냥 닫아진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있는 요 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세 문제 또 동영상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의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 풀어보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